반갑습니다. 오은영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 오늘 도움이 됐다면 자주 놀러 와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린 누군가를 좀 좋아하고 사랑할 때 내 마음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내 안에서 나의 무의식을 볼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한 나의 무의식은 엄청난 바닷속인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룹을 선택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기가 1번 그룹, 2번 그룹, 그리고 3번 그룹, 이제 4번 그룹, 5번 그룹입니다. 제가 주는 시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음에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셔서 아래에 보면은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룹의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 먼저 자기 자신을 알라. 이게 정말로 큰 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무의식을 좀 파헤쳐서 무기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각 그룹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룹 선택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1번 그룹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무의식은 내가, 말 그대로 의식화되지 않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러한, 무의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은 어떤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랄까, 함께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딜 가도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고, 미래겠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차카드인데요. 전차카드는, 계자리에, 그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자리는 당연히 뭐겠어요?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나타내는데, 우리 가정을 만들어서 이 하나의 어떤 전차가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가정입니다. 울타리.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같이 가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고 그런 거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제 원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원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불안. 왜냐하면 이것이 방해가 빨간불이 켜지거나, 그럼 멈춰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중간에 어떤 그 홈이 있거나,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려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이 따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안적인, 좀 약간의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무의식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동반자죠. 이거는 너무 이제 맞아떨어지는데, 이 카드랑. 그러니까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반쪽. 내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찾은 느낌.
그 다음에 그 사람 내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행해가는 나의 반쪽을 마치 찾은 그런 느낌처럼 이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고 동반자이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들으면 이거는 나도 알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난 별로였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생각한다고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무의식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의 무의식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 아시면 내가 그 상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카드는요. 데스. 죽음. 이거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없이는 내가 굉장히 이제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면 지금 많이 헤어지신 분이야. 그러면 그래서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계속 나고 이러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놓으면 내가 정말로 삶이 너무 재미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극단적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이 무의식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더 못 잊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닌 줄 알면서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귀고 있다면 이게 없으면 거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집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게 위험이잖아요. 위험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 참으면서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화병의 원인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카드는 그렇죠. 미래를 같이 꿈꾸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하고는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마치 가족처럼 같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좋은 사이가 너무 좋고 사랑한다면 그냥 가족으로 이제 이미 땅땅땅 너는 나의 가족이니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의식이 깔려 있어서 하나의 지금 동반자 그 다음에 미래에 나와 함께 할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다. 막 이러한,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무의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들으면, 그 사람의 무의식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가는 시기라면 굉장히 강력하게 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반자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발전적인 관계에 기대가 되는데요. 헤어졌다면 굉장히 좀 괴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운 마음이든 어떤 기대되는 마음이든 좋은 카드를 하나 뽑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Feeling the worl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현실을 조금 직시하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큰 관점으로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느끼고 감사해하고 이러면 되고요.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 이렇다면은 좀 넓은 관점에서 누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거고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인연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이제 좀 큰 관점에서 나의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몰입하기보다는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감각을 조금 깨워야지만 이것들이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feeling, 느끼라는 것은 사로잡히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feeling이 안 돼요. 그냥 사로잡힌 어떤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있지. 감각적으로 우리가 작은 것들을 느끼고
깨우치고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강력한 너무 지나친 무의식이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극단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조심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feeling the world,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feeling the world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다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말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극단적으로 좋거나 극단적으로 안 좋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feel 조금 더 이제 이게 feeling the world,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내 조금씩 일어나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무의식 정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지하면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것이 엄습해 온다. 그럴 때 feeling the world. 내가 뭔가를 지금 못 느끼고 있구나. 조금 더 느껴보자. 뭐, 감각이라든가 어떤 좀,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다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오늘의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힘든 것도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퍼뜨린다고 해야 되나?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거, 내가 이거에만 포커스를 엄청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한테 주어지는 거, 내한테 일어나는 일들,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무시를 하고 다 저리 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 되면 다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eeling the world, 지금 내가 어떤 연애를 하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내 삶을 매일매일 이해하면서 나가면은 굉장히 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이렇게 타로 카드로서 체크해 봤을 때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었다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분과 좋은 관계 가지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 반갑습니다. 이번 그룹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제 꽃다발을 선택하셨는데요.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이분에게 꽃다발을 받고 싶은가요? 일단 나의 무의식,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무의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너무 깊어가지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포커스 여러분한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들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들어나 봅시다. 자,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감정들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벅차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약간 좀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거 5개. 이렇게 치면은, 어쨌든, 감정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리 줘! 하면서 거의 뭐 임대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 무의식에 이 사람이 임대를 되게 많이 했어. 돈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아니면은 이 사람과 지금 괴롭든 괴롭지 않든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어느 부분은요 이 사람이 거의 뱀파이어처럼 나를 쏙쏙 빨아먹는다. 나의 혼을 쪽쪽 빨아먹고 내 피를 다 쪽쪽 빨아먹는 하나의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너무 좋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 생각하느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잖아요. 그리고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느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내면 속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런 형상으로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뱀파이어처럼. 정말 무섭다.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나를 이렇게 내 목에 이빨을 겨누고 나를 피를 쪽쪽 빨아먹고 나는 그것을 괴로워도 뭐랄까
몸부림치면서 나올 수가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강력한 역할을 지금 무의식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의식이 있을 때 나의 행동은 그러니까 의식과 마음과 따로 노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거나 내 마음은 이렇지만 의식은 이렇고 그래서 행동은 마음 하는 대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의식을 하는 대로 해서 마음을 얘기를 그러니까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모순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헤어져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헤어지면 안 돼.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 못하는 행동들,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자, 너무 사랑해도 마찬가지로 너무 사랑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사랑하면 내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내 인생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일을 팽개치고 이 사람을 챙기고 이러다 보면 내가 오히려 손해보게 되는 그런 것들 정신 한마디로 못 차릴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분명히 어떤 실생활에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드는데요. 괴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 봅니다. 제일 이런 케이스가 가장 적절한 예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유부남을 만나는 사람들. 도망가야 되는 거는 알지만 내가 도망갈 수 없는 맞아. 피를 쪽쪽 다 빨리고 있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 유부녀를 사랑하는 총각이라든가 아니면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좋아할 수 없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좋아하지만 사귈 수는 없는 그런 연예인이라든가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아니면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무의식에 이러한 형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카드. Emperor. 좀 굉장히 이제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마치 이제 기도하는 이런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나보다 조금 더 큰 존재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진짜로 상대가 조건이 되게 좋은 거 아니면 나의 이상형일 때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눈이 뒤집혔을 때,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었을 때 보통 이렇게 되죠. 왜? 나보다 훨씬 너무 무의식에서 나보다 괜찮게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3자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 내면에서는 실제로는 있잖아. 훨씬 내가 더 잘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기운에 내가 눌려서 무의식에서는 이 사람이 마치 나의 황제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노예처럼, 그러니까 너무 헌신적인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무의식이에요. 왜냐? 상대가 굉장히 나보다 크게 되니까 제압을 당할 수가 있거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랄까 이거는 생리적으로도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느낄 때 굉장히 그냥 찌릿찌릿하고 정서가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너무 좋아하고 뭐랄까 좋은 긍정적인 마음들이 이제 있긴 있는 거죠. 무섭지만 그리고 굉장히 나보다는 이게 좀 제압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내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그러면 사람은 이런 게 일어날 때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피를 쪽쪽 빨아먹고 나한테 좀 부정적인 걸 준다 하더라도 이런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크게 욕심은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은 간혹 가다가 이제 욕심이 나겠지만 그래서 괴롭겠지만 그러니까 왜 좋아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모르겠어요.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데 무의식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통화 한번 했다. 그럼 뭔가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좀, 뭐랄까,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같이 또 만났어. 그럼 또 그 전에, 만나기 전에 내가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이게 또 사그리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 사람을 떠날 수 없는. 물론 지금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했어요? 좋지. 그래서 충분히 초반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눈이, 왜냐면 콩깍지가 씌인 상태의 어떤 무의식이 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좋다. 야, 안 좋은 관계다, 우리가 약간.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괴로울 수 있겠다. 이런 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무의식 정화가, 너무 괴로우면 이런 무의식이 정화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강력하게 있으면 나는 의식과 무의식, 마음이 타협이 안 돼서 계속 말은 이렇게 하면 말을 헤어지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랑 헤어질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다 잘하고, 이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꾸 모순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무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으면 지금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콩깍지 씌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사랑하면 되죠. 대신 뱀파이어라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단돌이, 생활 단돌이는 잘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카드를 뽑으면서 무의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좋은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shining through, 이 빛을 통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빛, 일단 긍정적인,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되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부정적인 길을 선택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말고, 지금 일단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때문에 괴롭든 아니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미래, 지금 약간의 먼 미래에서, 가까운 미래에서 여러분한테 빛을 던지고 반짝반짝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인 어떤 충동, 그 다음에 어떤 자극, 이런 것으로 행동을 하면은 좀 그 빛을 보지 못한다. 빛이 있는 빛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가까운 미래의 어떤 희망, 그 다음에 계획, 설계라는 것을 조금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라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너무 사랑해도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내가 뭔가를 뺏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지금 이 사람이랑 너무 헤어지고 싶은데 괴롭다면은 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무의식은 이기기가 되게 힘든데 이빨 깎게 물고 뭔가를 행동을 빡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Why? Shining, 저쪽에서 빛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다. 그래서 좀 더럽지만 어떤 행동에 있어서 좀 실천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리딩했고요. 이렇게 내 무의식을 알므로써 우리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조금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이. 반갑습니다. 3번 글의 여러분, 나의 무의식을 한번,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무의식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자를 고르셨네요. 예쁘게 모자를 쓰고 우리 무의식의 공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술의 모자. 자, 내 안에 그 사람은 무의식에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어머나 lovers 바로 떴네요. 굉장히 어떤 이게 무의식에 뜨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남녀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인류적인, 그냥 이 사람의 이 영혼을 정말로 이제 아껴주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하고 있는, 아껴주고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 거의 스승급? 이래서 레스큐어 하니까 좀 구원자, 나를 이 사람이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무의식은 이제 확정이니까 애매한 게 없거든요. 무의식은 애매한 게 없어. 그냥 확정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를 구조해주고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무의식이 상대한테 들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약간은 이 재난이다, 고난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재난이란 재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스큐, 구원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뭔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적으로 좀 뭔가 내가 좀 아프다면 구원자를 찾고, 아니면 다른 부분 뭐 어쨌든 결핍에 대한, 이 결핍 속에서 내가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현실 자체를. 그래서 이 늪에서 나를 빼줄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한 느낌이죠. 이게 무의식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강한 느낌이 있는 사람은 좀 이 사람이랑 사귈 때 좀 집착을 할 수가 있고, 헤어졌다 이러면 쉽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제 구원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는, 그래서 좀 무기력, 우울이 올 수 있는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자기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자, 하이 프리티시스. 자, 여사제. 그렇죠. 이 사람은 거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종교와 같은, 그렇게 사제라면 내가 또 빌고 싶은 하나의 존재, 이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는 의지하고 굉장히 우러러보고 뭔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예수님 밑에서 기도하는 어떤 제자들, 그 다음에 사람들, 붓다 밑에서 기도하는 어떤 제자들, 이런 부분처럼 이 사람은 약간 이제 그 신격화 하는 것들이 무의식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렇죠. 빠져나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에서 빠져나가고 싶고, 새롭게 해주소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새로워지고 싶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딘가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게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이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현상에서 뭔가 도망가고 싶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만약 이 사람이랑 헤어져 있다면 내 구원자가 또 멀어져 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극도로 가지 않았다면 그냥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진짜로.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과한 기대만 안 해도 굉장히 두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 근데 벌써 이게 무의식에서 이렇게 과하게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 기대가 돼, 안 돼? 되지.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돼서 좀 내 마음은, 내 무의식은 내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의 행동 하나나 이렇게 사랑이 좀 목마르다, 또는 좀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죠. 나를 안 사랑하나? 막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싸우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게 있다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죠. 약간의 기대를 낮춰라. 그리고 집착을 조금 버려야 되고, 그리고 누구도 내 삶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는 조금 아셔야지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면 이런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무의식을 알면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현명한 거를 선택하게 되고, 지혜가 거기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좋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 조언 카드를 받고 이제 무의식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짜잔!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제 목적에 대한 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내가 뭔가를 이제 강력하게 생각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포제하고 관역이에요. 사실 죄라는 이 단어가 어원을 풀어보면은
그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 이게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조금 잡을 필요가 있다. 그 목표가 아니 나는 이 사람은 끝까지 붙드는 거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목표의 그림들이 굉장히 밝을 때 나의 미래는 밝고 그 목표가 음흉하거나 그 목표가 약간의 악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한 누군가의 고통이 필요한 그런 목표다. 이러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고통은 나한테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퍼포즈를 가질 때, 목적을 가질 때, 목표를 가질 때 굉장히 그 선의를 봐야 된다는 거. 왜?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끌어당기면 마찬가지로 그게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이게 또 그 말이기도 한데요. 그 선이 스타트가 밝을 때 밝은 것들이 이끌어질 것이며 그 스타트가 어두울 때 결과가 어두운 그런 거기 하기 때문에 네 목표 설정을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 다치지 않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주 당연히 내 미래에 좋겠죠. 내 결과에도 좋고, 나의 운세에도 좋고, 나의 사주에도 좋고, 나의 대운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떤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 욕심인 목표가 누군가가 이제 괴로워지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욕심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좀 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또 그 다음에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쪽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근데 무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구워 삶고 죽일 것 같은데도 내가 이제 목표 설정이 이 사람이랑 안 헤어지는 거다. 이러면 이게 고통이 그 대가는 누가 받는다?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목표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 목표 설정 이런 케이스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소소한 거에 웃을 수 있는 게 목표가 됐을 때 굉장히 이거는 더 파워 오브 퍼포즈에서 관역을 딱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죄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어떤 희망적인 뭔가 미래가 펼쳐지는 길이 쫙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무의식, 이러한 강력한 무의식의 어떤 부분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이게 다 맞지는 않지만 내가 그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내가 뭐 고르면 되니까 이건 아니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이게 여기 이 네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금 사색해보면서 내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좀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 또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이. 반갑습니다. 우리 4번 그룹 여러분. 이건 마법의 차입니다. 마법의 우리 차 마시면서 무의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입니다. 자, 볼게요. 하나씩 보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무의식은 좀 뭐랄까, 이 사람을 굉장히 동정하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동정하는 모습이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또 볼게요. 좀 더. 저스티스.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이게 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뭔가 그냥 단순한 남자 여자로서의 사랑이보다는 얘를 좀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게 무의식에 엄청 깔려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무의식이 깔려 있으면 그 현실은 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환경이 된다면 잔소리가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해 못하겠다는 말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내 무의식에서는 이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 답답하고 알겠죠? 이것도 안 하는 게 좋은데 막 계속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잔소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 잔소리를 많이 안 한다 하면 내면에서는 좀 답답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상대의 습관 하나, 그 다음에 그 상대의 어떤 그 행동, 그 다음에 뭐 버릇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드리면 사실은요. 그 사람의 운명적인 게 있거든요. 뭐 역학을 믿는 사람이 이제 사주가 있겠지. 그런 거를 다 내가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과의 사실 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남의 인생, 남의 것을 건드리면 그 고통이 내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섭을 좀 많이 안 하는 게 연애를 진짜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결혼하면 또 너무 사랑하고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랄까 운명적인 어떤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되게 좋고 뭔가 이 사람이 그게 바뀔 거면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뀔 거면 어떤 일이 생겨서라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건드려서 하기보다도 내가 사랑한다면 지켜주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으쌰으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것들이 있겠다 말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잔소리 잘할까봐. 자, 그 다음에, 무의식에서, 이 사람이, 그리고 그런 반면에,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무의식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고 싶어 하고 조금 불쌍해 보이는 반면에, 또, 이 사람이 여러분의 길이다. 그러니까 안내자다.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길 모르는 아이가 시장 갈 때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엄마를 놓칠까봐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이드. 이 사람을 나의 가이드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나를 길을 안내해 줄 거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고쳐가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자꾸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고치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고쳐야 내가 믿고 따라가니까. 근데 무의식은요, 어차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든 나보다 덜 떨어졌든, 나보다 무식하든, 나보다 모자라든, 이래도 이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어떤 강력한 어떤 집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고,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내 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이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과 관계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인, 무의식이라면, 하나는 이 사람이랑 안 만나는 게 우리 둘한테 좋다, 이런 무의식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현실적으로 성격적인 어떤 결함이나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무 답답한, 막 미칠 것 같이 답답한 그런 무의식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무의식이 충돌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죠. 어디에 더 많이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행동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지금 만약 둘이 만나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쪽이겠죠. 이게 강하겠죠. 가이드. 나 어차피 따라갈 건데, 얘 쪽으로 난 갈래. 난 길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좀 슈퍼우먼처럼 굉장히 강한데, 무의식은 엄청 약한 거예요. 길 잃은 아이처럼, 이걸 따라갈 거야. 엄마 따라갈 거야. 아니면 나는 길 잃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사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는, 약한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막 나약한 모습을 내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숨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테 엄청 중요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나의 나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많이 이제 떨어져 있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헤어짐을 유도했다 이러면 이 무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엾고 하지만 우리 둘이는 이제 안 있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게 맞아. 나는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어. 해서 이 무의식에 이끌려서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도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무의식이 있으니까 좀 양극적인데요. 그러면 우리 무의식에 다 양극적인 게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순위는 있어요.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 더 강력한 쪽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을 알면 좋은 게 뭐게? 당연히 사로잡히지 않는다. 사로잡히지만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좋죠. 무의식과 같이 손잡고. 이 무의식이 사로잡혔어. 그러면 이 상대가 너무 가엾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내가 이 사람의 구제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주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의 요구를 따르게 되고, 왜냐면 이 불쌍하니까. 그렇죠. 이게 모성애나 부성애나 동정심이라기보단 그냥 불쌍해서, 진짜로. 그러면 이끌리는 거죠.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말라고 불쌍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의식에서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항상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피해보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알 때,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떤 무의식이 왔구나, 내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거죠. 사로잡히지 않은 행동은요, 다 이해가 돼요, 내가. 그리고 컨트롤이 돼요. 한다, 안 한다. 전화한다, 안 한다. 이거 알겠죠? 뭐 이런 거 다 컨트롤이 되는 것은 사로잡히지 않을 때. 참는다, 안 참는다. 안 참는다. 참는다. 이거는 이제 컨트롤이 된다. 이런 거는 사로잡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알면 좋은 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럴 때는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받으면서 우리가 무의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짜잔. 바디 앤 소울.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몸 따로 소울 따로,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통합된,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몸 상태가 지금 나의 소울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행동을 하면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내 몸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 연애를 마치자. 연애에 대해서 아파. 몸이 자꾸 아파. 근데 막 억지로 하게 돼. 이거는 소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보면서 소울을 느끼고, 그 다음에 소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을 편안하게 쉬고 나의 몸을 가꾸고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귄 애들이 상담에 왔을 때 약간의 징조를 보거든요. 몸이 아픈 거는 엄청난 큰 징조예요. 그게 이제 마찰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 커플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좀 아무리 좋아도 좀 몸이 아프면 그거를 좀 잠재워야 되죠. 왜? 그럼 소울이 지금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소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를 때 몸을 보면 돼요. 몸이 편안해. 알겠죠? 그래갖고 어떤 커플은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게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만나면 되게 편안한 거예요. 또 어떻게 손해를 보긴 해, 내가 뭔가를. 그런데 만나면 되게 편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편안한 거야. 일단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돈은 되게 많이 들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거를 얻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맞는 거거든요, 바디 앤 소울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몸 위주로 내 몸이 어떤 건지, 막 갔다 오고 너무 아프고 막 몸살 나고, 아니면 저는 좀
그거 눈이 잘 터지거든요. 실핏줄이 다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아하 뭔가 과하구나 뭔가에 사로잡혀 있구나 뭔가 소울이랑 어긋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 엄청나게 연애도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도 되게 좋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몸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를 절제를 시키고 뭔가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잖아. 뭐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몸과 소울의 어떤 통합적인 삶을 사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오봉그룹 여러분. 자, 이 의자는 앉으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마법의 의자입니다. 자, 앉아보시겠어요? 짜잔. 자, 앉아 계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의 무의식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굉장히 이제 차곡차곡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들이 많이 쌓여있고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좀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인간 만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아재아재 바라제의 수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 수녀 이제 강수현 사람을 만들겠어 내가 막 이런 것처럼 나의 창작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이제 소중한 화가라면 나의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무용가라면 나의 춤으로 보고 음악이라면 나의 음악으로 보고 글이라면 작가라면 나의 글이라고 보는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조금 기대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어렸을 때 우리 모든 상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받지 못하고 굉장히 강력한 이제 좀 트라우마 이러한 외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전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해받지 못한 어떤 그러한 좀 슬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의 어깨에 조금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한 존재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건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편안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편안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좌지우지 돼서 뭔가를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편안하니까. 이 편안한 것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옆에 두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지 않을까. 줄 수도 있다. 무의식에 이게 사로잡히면 그쵸. 근데 줄 게 없는 사람은 편안해서 다행인 거죠. 자, 근데 줄 게 많다면 나도 모르게 빼앗길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이건 극단적인 사례고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을 굉장히 내가 아픈 마음을 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치유받고 싶어하는 굉장히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귄다 이러면 섭섭한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어. 왜냐 이게 아닌데 무의식은 나는 지금 치유받고 싶은 건데 저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섭섭한 게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대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로잡히면 곤란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세븐 오브 펜타클에서 계속 자꾸 이 사람과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있으면 내가 하나만 더 채우면 10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10을 채우기 위해서 좀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욕망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무의식이다. 그래서 놓기가 지금 살아가면 상관없지. 살아가면 진짜 좋죠. 이건 완전히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조금 뭔가 뒤틀거린다 하면은 당연히 이게 놓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만 더 채우면 되니까. 사람이 그럴 때 완전히
그 늪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해서 조금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 뭐랄까,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내가 한 바퀴 도는 밭을 자기한테 다 이제 주인이다, 너 줄 것이다, 농장의 주인을 줄 것이다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는 요만큼 하다가 요만큼 해서 되겠거든, 내가 한 바퀴 도는 것에 찝은 곳이 내 거니까 더 크게 돌려고 하는데 결국 크게 돌다가 돌아왔더니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결국 저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땅이, 이만한 땅이 내 땅인데 결국 나는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욕심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욕심이 가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계속적인 관성의 법칙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조금 저 앞에 그거야, 저 앞에 그거야,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건데, 그걸 활용하는 게 이제 당나귀를 달리게 하려면 앞에 손 닿지도 못하게 당근을 이렇게 해주면 그거 먹으려고 계속 오는 것처럼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이 말에 속으면 내가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이 남자와 관련돼서, 이 사람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무의식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 뭔가 한 번 더 하려고 할 때 그때 손을 탁 놓는, 내려놓음을 하는 방법이 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데 자꾸 2%가 아니라 거의 한 30%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한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요구를 굉장히 내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바람기가 있다 이러면 내면에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요. 이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자꾸 눈이 가. 근데 뭐 의식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한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막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부족한 걸 너무 알고 있어서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채워지게끔 변하거나 아니면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이상, 이런 것들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살짝쿵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꿈을 꾸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욕심을 버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그렇게 이게 무의식이 이제 강해지면 진짜로 만날라. 자, 그래서 좀 항상 우리가 아는 이유는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카드 남겨보겠습니다. 짜잔! 어떤 좋은 카드를? 약간 풍요에 대한 뿌리,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뿌리를 내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안정, 정말로 일단 나무가 카드에서 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진이 났구나. 내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지진이 났구나. 그 마음에서 지진이 나는 건 뭐예요? 내가 결핍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진이 막 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일단 보이면 미수 치료를 하든 무의식 치료를 하든 이렇게 카드를 보든 나무가 딱 떴다는 거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가 불안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마음부터 다뤄야 된다. 어떻게? 흔들리는 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 시킬 수 있는 것에 총동원을 시켜라. 그게 명상이든 아니면 돈을 내고 상담을 받든 뭐 어떤 심리 치료를 받든 미술 치료를 받든 뭐를 파든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배우든 아니면 뭔가를 사든 그 돈 아까워하지 말고 일단 내 지금 마음의 안정, 이 주파 두두두두두두 하고 있는 주파를
감소시키는 것에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왜? 이미 여러분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풍부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아니야 없어 이러면 지금부터 출발하면 돼요. 따려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빈 바구니로 시작하면 안 되나? 되잖아. 그쵸?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이분과 여러분을 이제 기대고 싶어하는 이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잘 살기 바라고요. 약간의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살면서 보충해 나가면서 마음으로 보충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